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기 어떤가요?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이 주변에만 둘러봐도 다들 막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항상 매달 진행하는 컨텐츠 중에 신차 출고 대기 컨텐츠 여러분도 아시죠? 그 영상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정말 안 좋다.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통계만 봐도 지금 뭐 코로나 시즌 때 차가 엄청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 지금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은 소비 시장,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납기 기간이 준 거 말고도 뭐 중고차 시장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집을 못 사니까 차를 산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차도 비싸거든요. 차를 못 사니까 요즘에는 약간 먹는 거 그리고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갑니다. 뭐 공항만 봐도 막 이런 얘기잖아요. 뭐 몇 달치 뭐 해외 뭐 비행기가 다 끊어졌다. 뭐 놀러 가려고 해도 비행기가 없다. 공항에 미어 터진다. 이러면은 댓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들 해외여행 뭐 돈 많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다른 데다 돈 안 쓰고 약간 이제 힐링을 해가지고 해외여행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몬파크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얼마 나왔지? 250만 원? 존나 비싸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망언을 했네요. 비싸네요. 비싸는데? 나도 몇십만 원, 그래도 비싸네. 어쨌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중고차 시장이 연말이나 연초가 비수기이기는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거래량을 좀 보니까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시세도, 야, 이게 지금, 시세가 이게 맞나? 우리가 딱 1년 전에 봤었던 그 시세와 지금 현재 시세를 놓고 보면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 저희처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막 시세 보고 막 사이트 들어가서 자동차 이거 뭐 있나 이렇게 둘러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카에서 중고 매물을 되게 잘 보는데 요거 시세 딱 보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매물 정도면은 되게 꿀 매물이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아직도 안 팔렸지? 하고 생각이 드는 매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분간 이 분위기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이 경제 관련 뉴스를 좀 살펴보면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거다, 더 어려워질 거다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돈을 아껴라, 필요한 것만 써라, 좀 허리띠 졸라매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많이 하는 거죠. 막 누가 뭐 이거 좋아요, 사세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썸네일과 제목에서도 나름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만할 텐데요. 차가 안 팔리면 제조사에는 어떻게 해요? 파격적인 움직임이 보이겠죠? 예를 들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할인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막 몇백만 원 할인해도 예전 같으면은 막 줄 서서 샀지만은 요즘에는 할인을 해도 차가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차차 말씀드려보겠지만 오늘 주인공인 현대자동차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나름 또 수긍이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올 현대차 이름이 싹 다 바뀔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뭔 소리냐 싶죠?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라고 합니다. 결정이 난 게 얼마 안 된 최근 소식이긴 한데 현대차 이름하면 어때요?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뭐 산타페 이런 식으로 차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차급을 나눠가지고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닉 시리즈 해가지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 다음에 올해 출시가 될 아이오닉 7 있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차들도 이름을 이렇게 통일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차는 아이오닉 라인업으로 갈 것 같고 세단은 다른 이름 혹은 SUV도 다른 이름으로 해서 땡땡 뒤에 숫자 이런 식으로 통일되는 방식을 채택할 것 같은데 요거 지금 제네시스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네시스 보면 어때요? 세단은 앞에 G, 뭐 70, G80, SUV는 GV
70, 80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갈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현대차가 이 GMP 플랫폼 다음 세대, 그러니까 신형 EM 플랫폼이죠. 저희가 넘어갈 거라고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진 적 있잖아요. 자,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했었던 스팅어의 후속 모델 GT1,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도 다뤄드렸었고 최초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죠. 저희는 이거 무조건 나올 거다, 정말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뭐 다른 커뮤니티나 뉴스에서는 이게 무슨 뭐 EV8로에서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나옵니다. 일단은 취소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EM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EM 플랫폼이 딱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급형이랑 고급형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을 나눠가지고 사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거 보면 지금 EGMP 플랫폼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까지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EM 플랫폼을 보급형 버전으로 현대, 기아 위주로 사용을 하고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플랫폼 전기차로 사용해가지고 약간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차명 싹 다 갈아엎고 없애버리면 너무 이거 과감한 결정이 아닌가 싶죠. 뭐 당장 아반떼, 소나타 이런 이름들이 다 사라지고 통일된다면은 느낌이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름도 다 뜻이 있고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자동차 제조사가 차 이름을 그냥 이거 오늘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 이름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막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일단 소나타, 요 소나타 보면은 이탈리아어로 연주하다라는 뜻이고 고도의 연주의 기술이 요구되는 4악장 형식의 악곡인 소나타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아반떼는 앞으로라는 뜻의 스페인어이기도 하고요. 단어 말고 지명을 한 것도 있거든요. 지명이 뭐냐? 투싼, 요 투싼은 미국의 애리조나주 남동쪽 끝에 있는 멕시코 국경 인근에 있는 지명이고요. 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멕시코 주의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옛날에 베라크루즈, 티비론 이런 것들도 다 지명이라 보시면 돼요. 현대기아 말고 뭐 쌍용, 이제 KGM의 토레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명을 따라가는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슈퍼카 브랜드도 페라리의 뭐뭐뭐 캘리포니아, 람보르기니는 이제 황소 이름을 많이 따는 것처럼 지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대가 좀 잘하는 게 이제 컬러 이름에 어디 어디 지명, 어디 어디 뜻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지명과 이름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이름을 보면 몇 가지 뜻을 합친 신조어도 있어요. 아이오닉, 이거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까 소나타와 아반떼, 뭐 산타페 다 뜻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온과 독창적이라는 뜻의 유니크함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이번에 자료 정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해외 시장에 또 넘어가면 다른 이름으로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봐봐요. 아반떼만 봐도 북미에서는 엘란트라, 그리고 그랜저는 옛날 북미에서는 아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K5는 지금도 K5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옵티마로 팔았었죠. 자, 그러면 이거 약간 이 차명을 보면 너무 좀 난잡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게 예를 들어 BMW만 봅시다. BM 벤츠도 뭐 우리나라에선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뭐 X1, X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에요. 독일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 남미를 가든 다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벤츠도 마찬가지죠. CES 같이 알파벳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어디 나라를 가든 다 똑같은 차명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3 시리즈인데 어디 나라는 갑자기 이게 무슨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거를 통일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름을 싹 갈아엎고 글로벌 통합 명칭으로 가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아반떼 갑자기 풀체인지가 아이오닉 3가 되고, 소나타가 아이오닉 5, 뭐 6가 되고, 산타페가 아이오닉 7이 된다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좀 걱정되기는 해요.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같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뭐 현대가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꾸준히 이어왔었던 다 상징성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아이오닉으로 뭐 통일한다, 혹은 뭐 다른 명칭으로 통일한다, 약간 좀 어색하거나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통합된 글로벌 명칭으로 안 하면 이것도 적응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시도한 브랜드가 있어요. 어디죠? 바로 기아입니다. 이 기아도 옛날에는 각 차명을 다 따로 썼어요. 하지만 K 시리즈를 런칭을 하고 나서부터는 세단 라인업을 통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 자리를 다 잡아서 이제 아무도 기아 옛날의 차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K3가 옛날에 포르테였고 K5는 옵티마였어요. 그리고 또 대형 세단에는 뭐 엔터프라이즈 혹은 뭐 오피러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뭐 K3, K5, K8 딱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좀 더 깔끔하고 좋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거 보통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거든요. BMW는 숫자를 써가지고 시리즈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뒤에 이제 숫자를 붙여가지고 등급을 이제 뜻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벤츠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문으로 무슨 클래스 그리고 이제 뒤에 숫자 붙여가지고 엔진 라이너 혹은 트림 같은 것들도 정리가 되는 거죠. 아우디는 이 둘을 혼합을 해서 숫자와 알파벳을 같이 사용합니다. 뭐 아우디 A4, 가우디 뭐 A6, 그 다음에 뭐 RS3 뭐 이런 것처럼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형식의 어떤 클래스 혹은 어떤 차급인지 느낌이 확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마 현대도 아이오닉 시리즈를 런칭을 했으니까 아이오닉의 라인업의 숫자를 좀 차곡차곡 뭔가 좀 채워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추세라면 2025년 이후 풀체인지 되는 모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아이오닉 라인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내연기관이 유지가 된다면 아이오닉이 아닌 새로운 라인업이 생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어때요? 약간 좀 뒤숭숭하죠. 원래 뭐 2025년이면은 뭐 다 끝나고 무조건 전기차 시대로 2030년에 돌입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왜냐면 이게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여름이 안 돼서 그렇지만 여름 되면 전력난 다들 뉴스로 보셨잖아요. 뭐 어디 예비 전력 어디까지 떨어졌다 이런데 지금 모든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고 이거 충전 만약에 하면 전력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물론 뭐 발전량이라든지 뭐 전기차가 차지하는 전력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기까지는 아직 그 시선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도 잘 보면 2.5 하이브리드를 개발해가지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탑재할 예정이든지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생명이 확실히 연장이 됐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현지 내에서도 내연기관을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차량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EM 플랫폼을 사용하는 신형 전기차들을 이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분명히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내연기관은 단종이 될 거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름이 사라지고 또 다른 걸 대체하는 동급 전기차가 자리를 차지하겠죠. 아이오닉 6도 사실 원래는 소나타를 대체하는 전기차니 뭐니 말 많았잖아요. 처음에 아이오닉 6 나올 때 소나타 단종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유일하게 아니다. 소나타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6대로 소나타는 소나타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게 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금방 또 적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또 소나타와 아이오닉 6를 또 하나로 묶인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긴 하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넘어간다면 통합하는 게 맞는 방향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K3 보고 왜 포르테 안 하냐, K5 보고 옵티마 안 하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아가 현대보다 라인업의 정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좀 더 빠르게 내딛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브랜드 로고도 바뀐 지 얼마 안 된 기아에서는 어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보일 수 있고 PBB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현대 기아가 한 그룹에 묶여 있어서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다르죠. 현대는 보수적인 이미지고 기아는 도전적이고
좀 역동적이면서 젊은 느낌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기아가 이런 도전적인 모습들이 잘 먹혀서 그런지 시총도 기아가 현대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현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기현모터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약간 기아하면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서자 이런 거고, 현대를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자, 근데 이게 기아가 확실히 뭔가 좀 도전도 하고 많이 시도했잖아요. 디자인도 역시 디자인하면 기아, 상품성 하면 기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약간 옛날에 기아는 그 현대를 넘어설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의 벽에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시총도 뛰어넘고 약간 현대 기아, 이게 아니라 기아 현대라고 불려야 될 정도로 뒤바뀐 느낌이에요. 판매량도 보면 산타페보다 소렌토, 그 다음에 소나타보다 K5 이런 것처럼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아는 역동적이고 젊고 도전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현대는 보수적인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제가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좀 행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현대는 좀 여유로운 분위기였고 기아는 뭔가 타도 현대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요즘엔 좀 달라요. 현대가 뭔가 위기의식 느껴가지고 기아에 뭐 어때요? 막 약간 이렇게 좀 신경 쓰는 분위기고, 이제 기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좀 여유로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진짜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이게 아니라 형을 잡아먹는 아우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에 잘 변화하고 따라가고 혹은 남들보다 앞서서 도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대 기아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기아가 이렇게 변화하게 한 핵심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정의선 회장님입니다. 야, 정의선 회장님이 기아차 부사장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현대와 다른 행보를 이어가면서 기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그때 외국인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데리고 와서 K 시리즈를 구축을 하고, 이때 당시 정의선 회장님이 강조했던 게 해외 현지 전략형 모델을 만들려면 현지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하비나 텔룰라이드를 만들 땐 주력 시장인 미국의 연구진을 싹 다 보내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직접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냈다라는 일화가 이미 굉장히 유명하죠. 지피지기 백승이라는 미국에서 판매할 차는 당연히 미국인들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해서 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죠. 디자인부터 기능 그리고 성능 모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모델이 뭐예요? 텔룰라이드. 대박 났잖아요. 이거 진짜 텔룰라이드 딱 타보면, 제가 또 국내에서 타봤잖아요. 우리나라 차보다는 진짜 북미 타겟으로 타는 차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승차감이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도로 노면도 좋지 않고 막 울퉁불퉁한 길도 많고 방지턱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많이 평지입니다. 방지턱도 없고 넓고.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서스보다는 약간 단단한 승차감을 세팅을 한 게 오히려 운전이라든지 뭐 승차감이라든지 혹은 좀 멀미 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미 시장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차 그룹 총수를 맡고 있는 뭐 현재의 행보를 보면 이런 도전적인 면모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뭐 로봇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행사가 가면은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그냥 차, 뭐 새로운 차 이게 아니에요. 그 앞을 내다봅니다. 자동차와 로봇 산업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혹은 더 넘어서 로봇에 관련된 미래 기술들 같은 정말 다양한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현대가 그냥 뭐 화분에 놓는다 아니면 뭐 차를 만든다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끝났고, 이 20-30년 뒤에 현대자동차가 뭘 할지를 벌써 고민하고 개발하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봇 산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현대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걸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근데 막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이걸 왜 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차나 잘 만들어라 하지만 몇십 년 뒤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되게 바람직해요.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무언가의 움직임.
이게 기업 총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리더십이자 경영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내고 지금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작년 영업이익이 국내 상장사 기업 중에 영업이익 1등이에요. 기아가 2등이고요. 현대일가가 독식을 한 거죠. 그간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를 제껴버린 거였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놀랍게도 10.2%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 영업이익률이 높기로 유명한 테슬라도 9.2%예요. 불경기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목표는 전기차 시장의 3위 진입이라고 합니다. 이미 완성차 업계 기준으로는 1위가 토요타, 2위가 폭스바겐, 그리고 3위를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아직 7등이에요. 전기차 시장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신차 개발에 집중하는 거는 기본이고 공장, 신설 투자, R&D 쪽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죠. 요즘 뉴스 보면은 어디 지역 공장에다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짓고 있다, 여기에 R&D 투자하고 있다, 뭐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한간에에서는 뭐 땅 그 한전부지 얘기하는데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의석 회장님 작품이 아니라 그 전 회장님이 이거 한 거고 그냥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구분을 해내야 돼요. 저희가 이거 조사하면서도 야 이거 진짜 좀 대단하다, 부럽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자동차 잘 보면요, 동남아 시장도 소홀하지 않아요. 동남아에서 현대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동남아면은 일본의 그냥 완전 주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독점 시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한 곳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 성공을 위한 큰 그림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제 현대 기아에서는 한 곳에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진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들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영업이익이 높으면 얼마나 등고를 뽑아먹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틀린 말은 또 아니기는 해요. 뭐 얼마나 마진이 좋다 그러면 그만큼 나오는 거냐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현대자동차가 잘 나간다는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내수도 있고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내수 시장도 또 풀리게 되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10%면은 좀 챙겨줄 만하고 좀 뭔가 이렇게 신경 써줄 만한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차 정말 잘 만드는 거 알겠어. 한국 기업이 잘 나간다는데 우리가 응원해줘야죠. 누가 응원해줍니까? 우리나라 차 잘 나가면은 일본 사람이 응원해주나요?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철진한 애국 마케팅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그래도 애국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애국 이게 또 너무 좀 민감한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도 해외에 놀러 갔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가 딱 보여.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물건을 뭐 팔고 있어. 아니면 우리나라 차가 돌아다녀. 반갑지 않아요? 저 너무 반갑고 뭔가 뿌듯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물론 내가 너무 좀 약간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어쨌든 응원하는 건 응원하는 거고 자국민을 조금 더 챙겨주기 위한 뭔가 혜택들을 좀 더 고려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응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이 있기는 한데 좀 이렇게 매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나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GB80 그거 시트에서 그 냄새가 났더니 막 그 네 방귀 냄새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이오닉 6의 부족한 차라든지 근데 이런 거는요. 이게 좀 감쌀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 AS 센터나 그 서비스 직분들이 진짜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기업에서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밑에 현직에 있는 분들까지 진짜 다 통솔할 수도 없거든요. 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게 좀 AS 센터라든지 차 완성도라든지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완성도 갑자기 막 조립 잘못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그 공장에 있는 직원분들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글로벌 기업답게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데도 뭐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가장 열심히 실무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게 현대차 그룹인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차 구매해보면 알겠지만 뭐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은 현대 기아처럼 안 해요.
진짜 거짓말인 게 아니라 진짜 안 합니다. 전 많이 타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좀 더 잘해주시고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그냥 우파가 생각하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뭐 기아에서 하는 것처럼 K3, K4, K5, K6 뭐 이런 것처럼 현대도 아이오닉 7, 뭐 아이오닉 3, 아이오닉 5 이런 것처럼 통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현대 이제 실무진 분들도 분명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응이 좀 별론데 하면은 좀 더 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다 있어요. 반대로 이제 좀 이렇게 제네시스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차명을 통일을 한다면 글로벌 브랜드답게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을 좀 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고요. 만약에 내연기관을 유지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이 이름이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반떼니까 믿고 산다, 그랜저니까 믿고 산다라는 이 네임에서 주는, 차명에서 주는 이 무게감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현대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대를 또 변화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세히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분명히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혹은 이런 댓글들을 보고 피드백을 방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해봤어요. 이런 좀 주제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 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유섭 회장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역시 똑똑한 분들은 다르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이거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뭔가 좀 이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공감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들었을 때도 느껴지시겠지만 너 이거 너무 가려가지고 현대자동차만 위에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